자, 5월 정말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내가 6월 너무 쉬워. 6월이 너무 쉽네. 진짜 5월 웬일이야. 근데 사실 나는 그동안은 5월 달은 그렇게 많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와, 요즘은 진짜 왜 이런가 모르겠네. 어쨌든, 자, 저는 외과 의사가 아니지만 언제나 해부를 합니다. 네, 지문을 해부하죠. 오늘도 꼼꼼하게 인간의 실존과 감정 그리고 세계와의 관계에 대한 이 심오한 글을 한번 열심히 해부해 보겠습니다. 첫 문장부터 까다롭습니다. Because we are attuned to the world by being in a mood. 자, 첫 문장에 지금 are attuned to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무엇에 맞춰지다 라는 의미죠. 그죠? 근데 꼭 요렇게만 해석을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어디에 익숙해지다 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요렇게 기억해 두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 익숙해집니다. The world by being in a mood. 어떤 상태에, 어떤 기분의 상태에 있음으로써 이 세상에 맞춰집니다. 익숙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the world is disclosed. 세상은 드러납니다. 계속해서 지금 수동태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무엇을 통해? Through our mood. 우리의 이 기분을 통해서 우리의 세상이 이제 우리에게 드러나지만, 그러나, it also influences these moods. 그것은 또한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의 it은 the world입니다. 이 세상이 또 우리의 기분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서로 상호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이 세상이랑 기분이랑. 알았지? 이건 쌍방향적인 거예요. 세상 그리고 기분 서로에게 이렇게 쌍방향적인 상호적인 영향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 꼭 기억을 하시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분이 너무 안 좋을 때는 왠지 이 세상이 너무 우울하고 답답하고 그렇게 느껴지고 근데 여러분의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 세상 너무 아름다워. 그렇잖아? This is relevant to the claim. 자, 이것은 be relevant to라고 하면은 이거는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주장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주장은 바로 뭐냐면 mood is scaffolded. scaffold가 무슨 뜻이냐면은 이 단어 좀 잘 알아두면 좋겠는데 원래는 scaffold는 발판이에요. 발판 혹은 비계라고 보여지는데 이 비계가 뭐냐면 여러분 그 돼지비계 말고요. 돼지비계 말고 그 공사장에 보면은 계단 아닌 계단이 있어요. 그 공사장 인부님들이 쓰시는 그래서 이렇게 철판으로 만들어진 이게 길도 아닌데 거기로 다 이렇게 막 싣고 나르고 하시잖아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걸 비계라고 해요. 비상 계단 같은 아니면 계단은 아닌데 계단 뭐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스캐폴드예요. 이게 작년에 수능 특강인가 나왔었어요. 스캐폴드. 그래서 내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게 동사로 쓰이잖아요. 동사로 쓰이면 지지하다, 틀을 제공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기분은 지지됩니다. 틀이 제공됩니다. 무엇에 의해? 그 환경에 의해서. 그리고 콤마하고 where가 나와 있는데요. 콤마 where. 그리고 그 주장에서는 이잖아요. 그래서 요 where의 선행사는 바로 앞에 있는 그 주장을 얘기합니다. 알았지? 지금 여기에서 요 더 클레임 다음에 요 대절은 바로 더 클레임의 동격절이에요. 동격. 그래서 기분이 환경에 의해서 결국 발판이 만들어진다, 지지된다, 그냥 만들어진다라는 소리예요.
기분이 그렇게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그 주장과 이 앞에서 세상과 기분이 쌍방향적 영향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영향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진술은 어떤 주장과 관련이 있어요? 바로 이 기분이 환경에 의해 만들어진다. 결국 스캐폴드랑 메이드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스캐폴드를 또 썼어요. 환경에 의해 만들어진다. 환경에 의해 기분이 지지된다. 라고 하는 그 주장과 관련이 있죠. 같은 말이죠. 그리고 그 주장에서는이 되는 겁니다. And there. 그러면 선생님, 이거 장소가 아닌데 장소가 아니어도 어떤 상황이라던가 그런 것이 경우라던가 그런 것이 선행사로 왔을 때 충분히 관계부사 외어 쓰일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 주장에서는 on interaction with the environment, 환경과의 그 상호작용이 is necessary, 필요하다고 for the creation of affective state. affective라고 하면 정서적인 이런 의미의 정서적 상태의 형성을 위해서 그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라고 그 주장은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지? 지금 and 되어 되면 그냥 쭉 이게 관계 부사인데다가 지금 앞에서부터 쭉 지금 이제 이어지는 계속적 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천천히 잡아서 왔는데 상당히 너무너무 선생님이 긴장이 된다, 이 부분. 자, 그리고 여기서 necessary for는요. 동의어 좀 짚고 갑시다. essential for도 돼요. essential for, 필수적인, vital for, 그리고 crucial for 다 돼. 기억해놔. 그치. 기분은 환경에 의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내 기분에 따라서 환경을 좀 안 좋게 볼 수도 있고 좋게 볼 수도 있고 이렇잖아. 그래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은 정서적 상태 형성을 위해서 필요하다. 충분히 말이 됩니다. 그죠? 결국에는 이 기분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의 유기적 관계를 갖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In one type of affective scaffolding. 자, 여기서 또 scaffolding이라고 나오는데 정서적 발판 만들기입니다. 그게 뭐라고 했어? 앞에서 나온 환경에 의해서 by environment, 환경에 의해서 기분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그래서 스캐폴드도 여기서 쓰였죠. 그런 주장과 관련이 있고, 이러한 주장에서는, 자, 이것의, 더 클라임, 그것의 주장에서는 그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정서적 상태의 형성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건 뭐야? 바로 아까 앞에, 맨 앞문장에서 얘기했던 겁니다. 바로 이 부분. 그 기분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바로 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 부분. 근데 맨 앞에 문장에서는 또 그 세상은 기분을 통해 드러나기도 한다고 했고 또 그 기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고 우리는 어떤 기분 상태에 있어서 또 세상에 맞춰지기도 하고 이 쌍방향적 관계를 얘기했잖아. 그래서 요 두 번째 문장에서는 세상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기분이 맞춰진다라고 했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문장을 우리가 보자. 정서적 발판 만들기의 한 유형에서 이제 유형이 있겠죠. 유형이 여러 개가 있겠지. 근데 그 유형에서는 사람은 또한 can experientially incorporate part of the world 라고 했는데 자 이거 무슨 소리냐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과 엮어서 통합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일부를 자신의 일부로 통합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 그 나 자신의 일부와라는 말을 이렇게 그냥 experientially로 한 겁니다. 경험적으로. 알았지? 그리고 어떤 면에서 그랬는가? In the sense of that, 어떠한 면에서냐면 바로 when one undergoes certain mood, 어떤 한 사람이 특정한 기분을 undergoes, 겪을 때, 경험할 때 one experiences, 그 사람은 경험합니다. certain aspect of the world as part of oneself. 이 말은 자 지금 앞에 있는 문장을 좀 더 뭐뭐라는 점에서라고 지금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울함을 느껴. 특정 기분을 느껴.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특정한 면을 자신의 일부로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헤어졌어. 여친이랑 헤어졌어. 남친이랑 헤어졌어. 너무 속상해. 너무 속상해서 이렇게 카페에서 이제 헤어짐을 당하고 딱 나왔는데 비가 막 내려. 그러면 비가 내리는 그 세상의 특정한 그 날씨를 나의 경험으로 내 마음이 우니까 쟤도 우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거는 우리 시에서 객관적 상관문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감정을, 시인이나 이런 필자의 감정이 다른 이런 자연물에 감정이입이 되잖아요. 그런 객관적 상관물하고도 동일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문장이 되게 여러분들한테 좀 어렵지 않나. 그런데 우리가 맨 앞에 문장에서는 세상은 쌍방향적 관계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쌍방향적 관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세상이 기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기분이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세상에 영향을 준다는 것보다는 세상을 인식하는 것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자, 그 두 번째 문장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환경이 기분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 주장과 관련이 있는 그런 문장이었다면 요 두 번째 문장, 요 세 번째 문장은 바로 이 기분으로 우리가 세상을 인식할 때가 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이런 어떤 면을 뭐 날씨라던가 뭐 새가 우는 소리 뭐 여러 가지 있잖아. 그런 것은 나의 것으로 다시 한번 또 통합하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 요 세 번째 문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별로 많이 어렵지는 않은데 의미가 너무 어려웠죠. 그렇죠? 근데 요 뒤에 in the sense of that이라는 뭐뭐라는 점에서라는 이 뒤를 본다면 좀 더 요 앞에 one can experientially incorporate part of the world 바로 이 문장을 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문장 정리해 줄게요. 자, 일단 봐봐. 어떤 사람이 감정 상태가 있어. 그쵸? certain mood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 주관적 감정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주관적 감정 상태가 이 세계의 특정한 면, 이건 객관적인 거죠. 원래는 상관이 없는 거야, 나랑. 그래서 객관적 세계의 인식하는 것에 아주 깊이 관여를 합니다. 아주 깊이 관여를 하고 영향을 줘요. 영향을 주면서 이게 어떻게 돼가는 거야? 주관과 객관적인 것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거예요. 내 기분으로 주변 상황, 주변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그냥 그렇게만 인식을 해버리기 때문에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의 인식의 경계가 매우 모호해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말을 복잡하게 해서 그렇지 내가 얘기했잖아. 성적표 잘못 나왔을 때 알았지? 이성 친구에게 헤어짐을 통보받았을 때 이럴 때 그때는 옆에서 아무리 기분 좋아서 왁자지껄 떠들고 웃고 해도 이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다 우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in this case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바로 무엇을 가리킵니까? 앞에 나오는 이 정서적 발판의 한 유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서적 발판의 한 유형.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서 the way that the world appears 그 어떤 방식이야? 세상이 보여지는 방식, 드러나는 방식을 얘기하는데요. 요 that은 이 way의 관계부사, 대용입니다. 알았지? 왜? the way 다음에는 how가 나올 수 없어요. how는 절대 같이 쓸 수 없기 때문에 관계부사 대용으로 that을 쓰거나 아니면 생략을 해줍니다. 그래서 세상이 드러나는 그 방식은 is directly dependent upon 직접적으로 의존합니다. 무엇에? The way we are attuned to it through mood.
기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세상에 맞추어져 있는 방식대로예요. 사실 여기에 아까처럼 대시 왔어도 됐어요. 관계부사 대용으로 왔어도 됐지만 생략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의 it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바로 앞에 나오는 the world를 가리키게 됩니다. 알겠지? 자, 이제 요 문장 좀, 앞에 문장 좀 이해가 되실까요? 너무 힘들었잖아? 이 문장에서, 앞에 문장에서 얘기한 건 뭐야? 세계를 경험적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주관적 감정 상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관적 감정 상태가 객관적 세계 인식에 영향을 줘서 주관, 객관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 자,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 세계를 자신 안에 통합하는 거예요. 통합하는 경우. 그래서 이 문장은 앞에서 나오는 그 경험적 통합에 대해서, 이 세계의 경험적 통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결과를 강조합니다. 다시 큰 덩어리로 얘기를 해준다면, 이거 정리하느라고 참. 세상이 우리한테 어떻게 보이는지는 이것은 결국에 무엇에 달려있다? 우리가 그 기분을 통해 이 세상에 어떻게 지금 맞추어져 있는가. 결국에 중요한 건 무드. 이것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분이 세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세상을 구성하고 그리고 경험하는 방식 자체를 결정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요 내용이 상당히 까다롭게 느껴졌을 거예요. 너무 말이 복잡해. 선생님 설명을 좀 잘 들어주시고요. 그러고 나서도 지금 보면은 여기 1번부터 4번까지의 내용이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시고, 알겠지? 여기서도 다시 한번 노력해보시고, 말을 너무 복잡하게 해놔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골치가 아픈 상황일 겁니다. To give an example, when I am melancholic, it is not just that I feel as though the world is gray. 자, 지금 예를 들어서 to give an example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예를 들면이라고 하는 for example 아니면 for instance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앞으로 이런 표현들이 좀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두셔야겠죠. melancholy라고 하면은, 자, 이거는 우울한, 애수에 잠긴 이런 표현으로서, 자,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sad도 있고요. 그리고 gloomy도 돼요. gloomy, 우울한. 그리고 blue도 됩니다. blue라는 색채어지만, 자, 이것도 우울한의 그 형용사 뜻으로 쓰일 때가 있고요. 그리고 depressed도 되겠죠. 내가 우울할 때. 그때 it is not just that I feel as though the world is gray. 자, it is not just라고 하면 not just that이 나오잖아요. 요 표현도 잘 기억해 둡시다. 기억해 두라는 거 많아서 미안해요. 근데 자, not just that A라고 하면은 A뿐만 아니라 라는 소리도 됩니다. 그러니까 A가 단지 그것만은 아니다. 웬일이야. 그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으로서 내가 우울할 때 그냥 세상이 회색인 것처럼 그냥 느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지금 봐봐. 그냥 내가 우울할 때 단순히 내가 세상이 회색인 것처럼 느끼는 것이 아니다. 뒷문장을 봐야 돼. 오히려 when I am melancholic, 내가 우울할 때 세상은 회색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다시 요 차이점을 볼까?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이상하잖아, 그치? 자, 여기서 차이점은 요 as도예요.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잖아. 내가 우울할 때 세상도 같이 우울한, 이게 회색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거는 우울한이라는 의미도 같이 쓸 수 있는 겁니다. 알았지? 회색빛이다 아니면 우울하게 보인다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내가 우울할 때 그냥 세상이 같이 우울한 것처럼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 뭐야? 그냥 내가 우울하면 세상은 완전 그냥
우울하게, 완전 우울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나의 주관적인 감정이, 나의 주관적 감정이, 이게 다른 점인 거야. 감정이 바로 외부를 완전 결정해버려. 나의 외부 경험을 아예 결정해버리는 거야. 그냥 뭐뭐인 것처럼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회색이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 기분이 단순히 우리의 인지를 왜곡하는 것에 넘어서서 우리의 이 경험을 아예 그 자체를 결정해버리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분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T일걸? T지. 정말 너 되게 힘들구나. 날씨 이렇게 좋은데 너한테는 세상이 회색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 우린 그러죠. 그냥 네가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겪고 있는 사람은 그 기분에 따라서 완전 그냥 그렇게 자기가 그냥 세상을 그렇게 느껴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을 가지고 그렇게 너무 감정적이 되지만 이런 말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앙심만 살 뿐입니다. 알았지? 와, 이 질문 그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잘 기억해. 너네가 느끼는 것, 너네 기분 있잖아. 너네 기분에 따라서 이 세상에 느낄 때 이 세상 너무 아름다워. 완전 좋아. 이렇게 느끼는 거는 그냥 아름다운 것처럼 네가 느끼고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너가 기분이 왕 좋을 때는 이 세상도 그냥 완전 아름답고 완벽한 세계가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나한테 그렇게 존재해버리는 세계가 돼버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바로 affective scaffolding이 되는 겁니다. 뭐뭐처럼 느끼는 게 아니라 완전 그렇게 느껴버리는 것. 우리 기분이 그렇게 만든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와우! Such a state presupposes. 자, 그러한 상태, 앞에서 얘기했던 그러한 상태, 그냥 정말 내가 우울할 때 완전 세상도 굉장히 우울하고 답답하고 회색인, 그냥 그렇게 결정을 짓는 거 나의 기분이라고 했지. 그럴 때, 그런 상태는 presupposes. 자, 이거는 미리 이제 추론한다, 전제로 한다. 무엇을? The absence of a distinction. 그 거리의 부재예요. 거리감이 일절 없어. 거리가 없는 것. Between what is out there and what is in here. 자, 여기서 what은 무엇일까요? 바로 관계대명사죠. 그죠? 그래서 the thing that, the thing which로 바뀔 수 있는 관계대명사입니다. thing that, the thing which. 둘 다 똑같이. 그리고 what is in here 라고 하면은 자, 이건 뭐예요? 나의 마음이야. 이거는 나의 기분. 나의 기분과 그리고 what is out there. 그러면 외부 세계지. 외부 세계. 이 사이의 경계, 이 사이의 그 경계의 부재라고 했으니까 아예 없어진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전제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나의 주관적 감정이 외부 경험으로 완전 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내가 아까 이 얘기를 앞에서 약간 하려고 했던 것 같았는데 말을 안 했나 좀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이 아예 구별이 안 돼. 전혀 구별이 안 돼. 그냥 없다고 봐야 돼, 이때는. 이렇게 될 때는. 이런 상황에서는 내 기분이 우울할 때 세상이 완전 회색인 이런 경우. So the boundaries between ourselves and the external world seem to disappear. 자, 경계가 사라진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우리들 자신 바로 what is in here 라고 하는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안에 있는 것, 우리들 자신과 the external world라고 했어요. 자, 이건 뭐야? 외부 세계. 외부 세계. 그 사이의 경계가 seem to disappear. 사라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such that이라고 하면은 뭐뭐 하는 정도로라는 의미예요. 뭐뭐 하는 정도로도 되고, 자, 이게 뭐랑 같냐면 so that하고 같아. 그것도 앞에 콤마가 있는 so that. 자, 이거 뭐였지? 그 결과
뭐뭐하다라는 의미잖아. 이거하고도 같은데, 근데 어쨌든 요거하고도 같지만 또 다른 뜻이 있으니 첫 번째 뜻은 이렇고 두 번째 뜻은 무엇이다? 바로 뭐뭐하는 정도로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이때는 뭐랑 같대? To the extent that 하고 갔습니다. 아우, 나 지금 오디오 안 비게 하면서 쓰려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글자도 못 쓰고 말은 또 엉키고 아주 죽겠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그때 이탈한다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 오디오 안 비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바뀔 수 있어요. 요 부분이 서치 대시. 뭐 하는 정도로 이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냐면 뭐 하는 정도로 the mood one is in이 여기 나와 있는데 자 지금 여기 목적어 없고요.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되면서 한 사람이 느끼고 있는 그 기분이 여기까지가 주어져. 기분이 determine 결정할 정도로 뭘 결정하냐면 지금 뒤에 and로 해서 목적어 1하고 목적어 2가 이렇게 병렬 구조로 나와 있는데 이것들이 다 간접 의문문입니다. 이 환경에 어떠한 면이라고 해서 의문 형용사예요. 그래서 의, 주, 동의 되는데 환경에 어떠한 면이 중요한지 알았지? 그리고 여기 그 and in what way 이것 또한 의문사예요. 무슨 방식으로 그것들이 중요할지 그 features들이 matter 중요한지 이렇게 해서 뭐 matter도 될 것이고 아니 여기 will matter가 되겠다. will matter. they도 될 것이고 those features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점들이 어떤 방식으로 중요할지 해서 여기서도 의, 주, 동 in what way가 어떤 방식으로 라고 하는 의문사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간접 의문문이 나오고 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결정할 정도로 그 기분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한 사람이 느끼는 기분은 환경에서 어떠한 면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어떤 방식으로 그 면들이 중요한지를 결정할 정도로 아주 우리의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 우리 자신과 외부 세계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알았지? 와, 나 이렇게 해서 일단은 설명을 했는데 자, 이 마지막 문장을 보자면 결국에 좀 선생님이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 기분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 세계와 우리 내부 세계를 외부 세계와 우리의 내부의 경계를 허무는 그 최종적인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분이 너무 지배적이에요. 너무 지배적이야. 그래서 나는 여기서 지배적이라는 그 단어 좀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지배적. 선지에 나올 수 있거든. 우리의 기분이 완전 지배적이다 라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때 dominant 라고 하는 지배적인 그리고 우세한 prevailing 혹은 dominant 앞에 pre를 써서 predominant 이것도 됩니다. 우세한 알았지? 그리고 압도적인 overwhelming 까지 해서 우리의 기분이 지배적이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세계를 우리 맘대로 내 안에서는 완전히 맘대로 보고 결정하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기분이 지배적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마지막 문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기분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 우리의 현실 인식과 가치 부여 방식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강력한 힘입니다. 그래서 기분은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는 걸 방해하거나 왜곡하는 것보다는 세상을 어떻게 경험할지 자체를 구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기분이 기본적으로 좀 밝고 긍정적이고 즐거운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나도 우리 아들 기분을 항상 좀 좋게 세팅을 해주고 싶어. 세상을 바라볼 때 너무 부정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렇게 받아들이게 하고 싶지 않아서 선생님 많이 보거든요.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자기 기분에 따라서 이 완전히
너무 잘못 이 세상을 해석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아. 일단은 왜곡하고 이 세상을 왜곡하고 방해하고 이런 말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경험할지 자체를 구성한다. 기분은 굉장히 지배적이다. 그래서 이거 좀 잘 알아두세요. 그 전체의 내용을 종합하고 결론을 내리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도 봐봐. 지문을 보면 이렇게 맨 앞문장 아주 주제문이 나오면서 그것에 대해서 그 근거들을 좀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정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모의고사 수능을 볼 때는 앞에 두 문장, 뒤에 두 문장은 꼭 봐라 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간에 이렇게 however나 but이나 이렇게 오지 않는 이상은 꼭 봐라 라는 이유는 거의 지문들이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여러분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주제어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죠? 그리고 일치불일치로 나오면 여러분들 그 선지 해석하다가 뒤집니다.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조심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빈칸으로 나올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요. 제가 이 빈칸으로 나온다고 하는 부분만 잘 연결해서 알아둬도 순서도 될 것이며 그리고 내용을 좀 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문장의 위치, 순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와... 굉장히 까다로운 지문이었습니다. 자, 순서가 나올 것은 바로 어디냐면 중간에 중간 아니다. 바로 이 문장이다. 이 문장이 요 디스가 나와 있어가지고 그리고 요 문장도 디스 케이스가 나와 있잖아. 그래서 둘 다 문장의 위치로 이러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디스가 무엇인지 알아야 이제 순서를 맞출 수 있을 테니까 문장의 위치를 맞출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저걸로 나온다. 순서로 나온다고 하면 자, 요 부분이 C가 되고요. 그 다음에 in this case부터 rather까지가 B가 되고요. 그리고 앞에 두 문장이 A가 되거나 아니면 요 한 문장만 A가 되거나 할 확률이 높습니다. 알았지? 그리고 이제 내가 어법을 얘기 안 했네. 어법이 나올 게 되게 좀 많아요. 항상 내가 어법을 요즘 좀 많이 찝어주고 있는데, 이 어법은 선생님이 이게 용법이라던가 원리를 다 설명을 한 셈이니까, 여러분들 제발 그 원리까지 같이 알아두세요. is disclosed. 자, 이게 이제 수동태로 쓰였죠. 그리고 is scaffolded 요 부분하고 relevant to 하는 요 부분. relevant 다음에 to 오는 거, 그리고 요 관계 부사, 그리고 여기 the way하고 that 나오고 that이 안 나오고 하는 부분이 있지. that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들어갈 건 뭐가 들어가면 안 돼요? 바로 how가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 꼭 말씀드렸고요. not just that 요 부분 이거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전치사 between죠. between A and B 이 부분. 그다음에 seem to disappear 하는 부분. 그리고 such that 요거는 정말 의미도 좀 잘 기억하시고요. to the extent that으로 했을 때도 절대 틀리지 않는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여기 관계대명사 생략된 부분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됐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 부분들 나 여기 이 부분들은 이 간접 의문문들 사실 이 간접 의문문들은 제가 봤을 땐 빈칸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 부분 특히 간접 의문문 부분은 빈칸으로 나올 테니까 여러분 꼭 잘 기억해 두시고 암기도 해 두시고 서술형으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면서 그리고 또 빈칸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 We are tuned to the world by being in a mood. 자, 이거 하고 중간에 가서 The way the world appears is directly dependent upon the way we are attuned it through mood. 요 부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the mood one is in 하는 요 부분하고 요 세 개가 가장 이 지문에서 중요한 부분이면서
알겠지? 중요한 부분이면서 딱 그 흐름을 꿰뚫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요 내용을 꼭 여기 들어갈 내용을 잘 좀 기억해 주셨으면 내가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시험도 잘 볼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주제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분을 통한 세계 인식과 자아, 환경 경계의 붕괴. 요렇게만 하면 되게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되게 내가 알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내용 자체가 많이 복잡했습니다. 서로 영향은 주고받으나 기분이 아주 압도적으로 우리의 이 세계에 대한, 외부 세계에 대한 경험을 좌우한다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좀 정말 여러분들이 요 뒤에 구조도도 좀 잘 보시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제목을 말씀드릴게요. Effective Scaffolding. 그러니까 정서적 비계. 그러니까 정서적인 비상계단, 뭐 이렇게 할까요? 그래서 정서적 비계와 Perceptual Fusion이라고 했는데, Perceptual 하면은 이제 지각이에요. 지각이 Fusion, 융합되는 거예요. 정서적 감정적 발판과 지각이 융합되는 것, fusion. 그래서 콜론 하시고, how mood shapes and blurs our world. 어떻게 우리의 기분이 shape our world, 우리의 세계를 형성하고, how blurs, 어떻게 흐릿하게 만드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emotional lenses, 감정의 렌즈. 콜론 하시고 how mood color our experience of reality. 기분이 우리의 현실 경험을 어떻게 물들이는가. 그리고 mood driven perception and dissolution of the world, self-world divide. 기분이 이끄는 지각과 그리고 셀프와 월드, 이 자아와 세계의 디바이드, 경계의 dissolution, 해체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러 어휘를 조금 더 이 지문에 있는 어휘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좀 더 다른 어휘로 표현을 했어요. 이 정도로까지 알아주셔야 이게 제목으로 내가 알려드렸지만 선지에서 비슷한 표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거 꼭 참고하시고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설명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요지 정리랑 구조도 잘 봐주셨으면 좋겠다.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게 뭐죠? 다시 한번 얘기할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거. 기분을 통해 연결되고 세계도 기분에 영향을 주고 쌍방향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정서적 스캐폴딩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정서 형성에 필수적이라고 봤어요. 근데 또 보니까 특정 기분은 세계의 일부를 자기 일부로 체험하게 하고 또 세계는 기분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그래서 이때 내부, 외부의 구분이 사라지고 기분이 환경의 의미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의미 확장까지 쭉 가면서 이 흐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굉장히 복잡하고 문장 하나하나도 어려웠습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런 걸 왜 내가 늦게 수업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되네. 지금 6월달 너무 쉬운데. 미안합니다.